네, 먼저 시신으로 발견된 또 다른 60대 남성은 장미란 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죠. 유가족은 첫 신고 후에도 2번이나 더 경찰을 찾아갔지만 딴 데 가서 알아보란 말을 들어야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주택 건설 현장. 지난달 실종됐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바닥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은 경찰이 실종 사건 접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울분을 토합니다. 첫 신고를 A 경장이 허위 종결한지도 모르고 재신고를 하러 방문했지만 다른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수색을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했는데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실종 신고를 하러 갔을 때는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장미란 씨 사건 보도 이후 네 번째 신고를 하자 하루 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커지니까 그 팀장이 직접 한 번 더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경찰은 백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하고 유전자 감식으로 정확한 신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미란 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다. 뭔가 조금 빨리 대처했으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실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골든 타임입니다. 가급적 빨리 그 긴급 수색권을 발동해서 적어도 생존했을 그 시점에 무엇인가 구조와 또 필요한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자택에서 불과 400m 남짓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신고한 시점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엇인가 초동 조치가 정말 아쉬웠다. 그 전제를 좀 해본다면 사실 뭐 만약 신고가 와서 빨리 찾으려고 했다면 숙소 주변에 CCTV 이런 것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15일 6시 반경이었죠. 그래서 만약 신고했을 때도 계속 생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긴급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 찾기 작업이 있어서 생존하고 있었을 상태에서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고요. 가장 실종 수사에서 그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확보입니다. 왜냐? 맨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추적을 통해서 이 실종 신고 그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그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그 단서를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실종자 가족 말로는 연락을 했더니 실종자가 통화가 됐고 가족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허위로 종결하는 그 과정의 전말이 다 밝혀질 수는 있는 겁니까? 그 경장이 지금 부인한다고 한다면? 부인한다고 한들 사실상 객관적인 뭐 증거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본인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만 뭐 통화 기록 자체도 현재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아주 그 정교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 사실상 그 다음에 소위 뭐 뒤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겠냐. 완전한 이 종료,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무상의 사실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안전하고 더군다나 그 다 허위이긴 합니다만 예. 더군다나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요. 예. 이것은 이제 매뉴얼 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신의 그 전문적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그 왜곡된 행위를 더 공고히 정당화했던 이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오늘요 또 하나 결정이 난 게 법원이 결국은 이제 풀어주는 셈이 됐는데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더니 이제 체포 적부심을 이 경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건 풀려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대목은 상당히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대목인데요. 예. 지금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대성에는 적합합니다. 네. 체포의 필요성과 특히 긴급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그러다 본다면 긴급 체포가 아니고 소위 사전 체포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음에도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실패 연속에 대한 회복을 긴급 체포로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예. 이 역시 정교하지 못했던 또 다른 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전국 실종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수조사 착수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뭐 없으리란 법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해당 경찰관이 했던 200건의 실종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혹시 이 일부 냉소주의에 빠졌던 그 실종 관련 담당 경찰 업무에 이와 같은 비슷한 폐해는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3개월, 정확히 101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데 살고 계시는 제주 시민들 등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뜨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경찰분들 아침부터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방파제 쪽에 한 3일째 계속 경찰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마녀도 인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시잖아요. 근데 거기 그 맞은편에 조금 더 지나서 큰 길 나가는 쪽에만 집이 있지 그 외에는 다 다시라서 차량도 많이 안 다녀요. 그쪽에 농사를 부리면 아니면 안 들 수 있죠. 거기 누가 들어가요? 야자수밭은 거의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예,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자, 지난 5월 12일에 집을 나갔던, 그러니까 장기 투숙하고 있던 제주의 숙소를 나섰던 이 장미란 씨. 사실 한림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되면서 이 인근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림읍의 소재 이 야자수 농장에 있는 야자숲이었습니다. 거리가요, 이현정 의원님, 네. 1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CCTV가 정말 잘 촘촘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애경정이 이 실종 신고를 받았을 때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 장미란 씨의 어떤 추적들을 쭉 해서 충분히 아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걸 안 하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발견을 했고 예. 그것도 그냥 바로 인근 거리에서 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1km면 걸어서 한 10분밖에 그렇죠. 안 걸리잖아요. 바로 인근에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때 많이 동원된 경찰력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좀 허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들이 지금 소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여튼 사인 자체는 아직까지 밝혀져 봐야겠지만 예. 이 사인 자체도 보면 당시에 쭉 사람만 추정만 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또 차량들이요.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수사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블랙박스만 추적해도 어느 지점에 있을 때 그거를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을 텐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해서 다 지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림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있다 보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동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군데를 같이 찾아봤으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실종자의 그 골든 타임을 48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이틀 내로 실종자를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단 그 해당 A 경장이 이 사건 자체를 사실 묵살했기 때문에 사실 뭉갰다고 볼 수가 있죠. 뭉갰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수색팀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수색팀이 있었고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종자하고 연락이 됐다라고 처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예. 남자친구가 신고했을 때 거짓말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실종자 수색팀들이 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던 골든 타임 내에서 찾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성인 실종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장미란 씨가 발견된,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시죠. 난 어저께 돌아도 그거는 생각을 안 했어. 그 바로 옆에 고구마 심었어요. 아니, 그렇게 그래도 못 봤지. 내일은 없었구나. 물기는 없었다. 예, 영 교수님, 보면 이 한림읍 야자수 농장, 야자수가 굉장히 높게 자라 있으니까 안에서 누군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농로 옆 수풀이었고 사람이 드물었고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일대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까? 뭐 일단은 보통은 생활 반응을 추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생활 반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통 이제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GPS 또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그 추적 당시에 동선에서 만약에 끊겼다라고 하면 이 수색 반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뭐 2km, 5km, 10km 이런 식으로 반경을 넓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어떤 뭐 극단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종된 경우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보통은 이제 개방된 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보다는 오히려 좀 으슥한 장소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종자 수색 그런 기법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실종자의 아까 말했듯이 동선을 좀 넓혀서 찾았으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실종자가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그 마지막으로 장미란 씨가 발견됐던 그 지점도 우리가 놓치고 경찰이 지금 놓치고 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미란 씨 시신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종 당일날 입고 나갔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휴대전화, 팔찌 등도 같이 시신과 함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시신이 장미란 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미란 씨 사건은 3개월 전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로 알려지게 됐죠. 그 이후에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남자친구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전화했더니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근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예. 5월 12일부터 13일로 추정이 됩니다. 장미란 씨가 숙소에 나선 후 실종이 됐고 15일, 2, 3일 뒤에 남자친구가 최초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A 경장이 이 장미란 씨와 연락이 됐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구나. 위치를 안 알리고 싶어 해. 그럼 좀 심적으로 나하고 좀 연락을 좀 끊고 싶은가?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라고 하고 마음에 안심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게 16일. 이때 껐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때야 꺼진 건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벌써 2달이 지난달 19일 날 장 씨의 이 친척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재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장 씨와 연락이 됐고 위치는 안 알리고 싶어 했다는 이 얘기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살아있나 보다라고 하고 재수사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구장현 변호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범죄 사건에서도 진범이 오히려 제보자인 척하면서 허위로 제보해서 수사 혼선 주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거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자신의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색에 대해서도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 거네요. 결국은 지금 온갖 인력들이 파악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찾았는데 만약에 저 골든타임 때 허위 정보 입력 안 하고 바로 수색을 했으면 기지국 위치 정보랑 CCTV 추적을 통해서 그 며칠 사이에 바로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가족들에게는 더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떻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예, 예. 안 오고 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굉장히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게끔 만들고 혼선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A 경장의 죄는 죄질이 너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견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A 경장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재신고를 했을 때 이 통화됐대는데 뭘 신고하냐고 예. 해서 제주도에서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예. 서울에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직무유기로 입건을 하면서 이게 재수사가 돼서 형사사건화가 됐었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경찰에서는 안 받아줘요라고 한마디로 그냥 튕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견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수님 어쨌든 사망 원인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단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고사인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인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타살 혐의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타살 혐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에 자상이 있는지 또는 뭐 여러 공격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장미란 씨가 발견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밝힌 내용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범죄가 아닌 다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실족사 같은 뭐 이런 사고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추후에 이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색이 좀 빨랐다면, 혹시 이 장미란 씨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제 그 휴대폰 동선, GPS 동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금융 결제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CCTV의 동선들이거든요. 제주도도 최근에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만 해도 8대 CCTV 예. 이 중에서 111대가 이제 그 방범용 CCTV였어요. 그러면 이 CCTV 동선만 따라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바로 지금 장미란 씨의 지금 실종 상황에서 바로 추적을 하고 수색을 했다라면 이 동선을 추적하고요. 그랬다면 분명히 장미란 씨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국 어느 나라, 선진국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CCTV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 A 경장이 여기에 지금 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조작했고 종결했고 또 여기에 수색팀마저 철수하게끔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결국은 이런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발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구 변호사님.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경찰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A 경장의 그런 행위가 관련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낮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생존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설령 사망했더라도 그때 발견해서 가족에게 인계했을 때랑 지금이랑 시신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는 게 경찰의 의무인데 어떤 면에서도 변명할 수 없고 죄질은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요, 이 장미란 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당 경찰, 이 경장이 비슷한 방법으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자, 이번엔 지난달 2일, 7월 2일 오후 6시쯤에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한 1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38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이 A 경장 똑같은 경찰입니다. B 씨와 이게 아버지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본인이 60대 이 남성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그래서 실종 해제 처리를 했는데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현정님. 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두 건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 A 경장이 지금 이 경찰서에서 형사과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이 온전히 이 모든 사건을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맡고 있는 사건만 뭐 수백 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뭐 두 건의 사건이지만 예. 그렇다면 이 맡고 있는 사건들 다른 사건들은 과연 제대로 처리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과연 이런 중대한 사건을 이 경정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거를 전결로 할 수 있었는가? 아니 그럼 상관들한테 보고도 안 하나?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군다나 만약 통화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통화 기록들을 남겨두고 통화 내역들을 녹음해 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상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인할 때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과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 혼자 전결로 실종자 시스템 들어가서 다 없앨 수도 있고 예. 본인이 그냥 이런 사건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이 성인과 어린이 실종 사건이 꽤 많은데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제주도 이쪽만 그럴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오늘 아마 총리가 총리가 국수본에서 전부 다 전수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그동안 이런 실종자라는 중요한 담당 왜냐하면 이 실종자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수 한 수가 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 한 명이 그냥 모든 걸 관장하고 없애버리면 그냥 암장되는 이러한 시스템이었는지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이렇게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아들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와, 저 아들 진짜 너무 화가 나겠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요? 세금 내서 경찰들 월급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요? 네. 일단 장미란 씨 사건과 사실은 경찰의 대응이 사실 동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 경장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그러니까 전수를 조사했더니 약 200여 건 정도를 이제 실종 신고 사건을 이 사람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셀프 종결한 사건이 한 10건 정도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그 사건이 이제 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이 방금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실종됐던 그 사건이었고 이 60대 남성이 실종됐던 사건도 사실은 7월 2일 날 이미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에서 뭐 전화가 됐다. 그다음에 당신이 찾아봐라. 이런 식의 대응에 이분이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을 보고 다시 또 재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수색을 했는데 7월 22일 날 지금 이틀 전이었죠. 7월 22일 날 이분도 지금 숨진 채 60대 남성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장 사건이 지금 아직도 여기 지금 의심이 가는 셀프 종결했던 그런 사건이 4건.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을 제외한 3건 정도가 아직도 지금 셀프 종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색과 추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신원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허위 종결, 셀프 이런 그 종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계속 이 A 경감이 맡았던 사건 중에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좀 다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 이제 와서 전수조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자 그런데 구장현 변호사님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았고 가족한테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내가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실종자들이 그렇게 하면 경찰은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매뉴얼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실종자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찰은 전화 너머로 장미란 씨하고 통화가 됐다 쳐도 예. 그게 진짜 장미란 씨인지 목소리 모르잖아요. 누군가한테 납치당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위 보고의 내용에 보면은 경찰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라는 내용도 또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냥 다 조작을 해버린 건데 이거는 매뉴얼하고도 맞지 않고 그냥 성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떼는 방법으로 모두를 속였다. 왜냐면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이 괴롭고 잠깐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제3자가 신고하면은 그게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죠. 예. 모두가 다 자유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서나 뭐 이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강제로 뭐 이렇게 동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고 60대 남성 같은 건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됐다라는 건 모두 다 A 경장이 초래한 시신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라는 말은 국가 기능으로서 우리는 이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줄 게 없다라는 선언인데 그럼 이제 경찰에 찾아가지 말고 뭐 흥신소 동원하고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헌법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서전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고 국가가 그 기능을 못할 땐 새로운 권리를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세상이라면은 국가 기능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지금 손에 쥐게 됐는데 이런 부실 수사, 늑장 대응, 또 허위, 셀프 종결 뭐 등등으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이 경찰 오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확인하시죠. 왜 종결 처리하세요? 왜 그러신 건가요?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예, 저 유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경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석방이라니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거지도 확인이 되고 출석 의사가 있었고 사전 체포영장 발부 시간 등등을 봤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 긴급 체포가 잘못됐다. 이래서 풀어줬어요. 근데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체포가 위법한 체포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수사는 다 위법 수사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 긴급체포 이후로 수집했던 증거는 증거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차라리 빨리 그냥 일단락을 짓고 새로 수사해서 다 적법한 증거를 만들어내야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으면 까딱 잘못했으면 위법 수집 증거들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나는 수도 있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경찰은 첫 번째로 믿고 단독으로 맡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이 단독 해제 이런 부분에서 첫째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법 조문에 있어요. 긴급성이라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라고 법 조문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문매를 맞으니까 이거 스스로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인 것 같은데 경찰은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이거는 사법적인 통제에 대해서 검찰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석방됐다고 해서 저 A 경장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적인 혐의가 있는지하고 절차적으로 위법 수사가 돼서 풀어주는지의 문제는 이렇게 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얘기할 노웅래 의원 판결에서 저 사람이 이제 위법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노웅래 의원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따로 가는 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사례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영 교수님. 근데 이 A 경장이 결국 그러니까 체포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거잖아요. 물론 뭐 법적으로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게 구속이 부당하다? 이거 어떤 정신 상태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좀 성급했다. 지금 혐의는 확실하거든요. 직무유기 혐의도 있고 뭐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뭐 조작이라든지 또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이 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임의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재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출석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좀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금 A 경장도 본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체포적부심을 바로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법리적인 그런 판단을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임의 수사인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받은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실종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게 성인과 아동을 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바로 지금 보호자 인계 확인서가 없는 경우엔 종결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A 경장이 지금 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이 그런 그 지금 셀프 입력을 해서 바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변사로 입력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지금 통화했고 통화하기 싫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의 전화 통화 내용 기록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과 허위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결어를 이제 아마도 그 변사로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실종자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구 변호사님.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는 위법 수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새로이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기소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 법리가 위법 수사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독수독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서 인과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깨끗한 증거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잘못하면 사건이 꼬이기 때문에 A 경장이 굉장히 허들을 낮추고 시간을 벌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현정 의원. 지금 보면 이 뭐 통화했다는 걸 거짓말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게 사실 5월 15일 날 사건을 종료했어요. 접수작 2시간 만에 뭐 어떻게 사건을 종료합니까?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뒤늦게 석 달이 지나서야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이게 CCTV 보존기간 30일이 지나서 방범 CCTV 111대, 교통 7대, 영상이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30일 보존 기간이 있는데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의원이 경찰청 고위관계자 불러놓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뭐 이제라도 뭐 열람하고 했는데 문제는 알아보니까 30일 지나면 다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견해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 당시 A 경정이 이것 자체를 뭐 본인이 제대로 했다면 다 그때 111대가 지금 방범이고 교통이 7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주변에 있었던 주차했던 뭐 차들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 동선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 신청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뒷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라는 게 경찰 한 명 한 명이 이게 제대로 처음에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경찰관 한 명이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럼 그 형사과장이나 형사과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도대체 하고 있었는 것인지 그동안 수사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주에서 실종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A 경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 다른 경찰이 맡아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구단임 변호사님, 지금 전국에 이 실종 사건이 9만 건이 넘더라고요. 이거 다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이렇게 부실 수사가 있는지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견제책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 기관, 검찰 이런 식의 외부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문제됐던 거 선관위 견제받지 않으니까 부패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회계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회계장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관위에서도 그 투표율 같은 거 입력을 계속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2건이 지금 연달아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만 그랬을까? 아, 예. 동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일 쉽게 떼는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팁이라면서 전수됐던 건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종 사건은 굉장한 특수성이 있는 게 성인 사건은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뭐 발견이 되든 돌아오든 뭐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지금 2시간 만에 종결했다는 게 그 48시간 이내에 일을 안 해버리면 일을 아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일을 안 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 잡힐 것도 없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군가에게 견제받지 않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경찰 내부의 부패의 싹을 누군가 저는 민주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시간 만에 종결을 했으니까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국민들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이 경찰의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이 문제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이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제주경찰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역시 이거는 보안 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 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좀 없애버렸다고 생각. 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총리님. 보안 수사 폐지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평범하고 힘없는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고 총님이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 하셨어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선웅 부대변인,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문답이었습니다. 경찰이 총리님 가족 일이었어도 이렇게 수사를 뭉갰을까요? 그랬더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짓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이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건과는 약간은 무관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실종 신고, 수색, 관리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이제 허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1인이 이거를 본인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체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했을 때 이거를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 저도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동안의 보안 사건 폐지나 아니면 형사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를 표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뭐 일부 이제 뭐 야당이나 한동훈 의원이 이 보안 사건과 관계없는 일로 이거를 정쟁화하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이거 조금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더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쟁으로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채널A 정치 시간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제주 사건의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업무 역량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살아있는가라는 보다 더 위험하고 본질적인 물음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 권력이
단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실행도 이렇게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많다면 시스템은 오류가 너무 많고 개인에 대한 감독 기능은 사라졌고 우리가 그 외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억울함의 호소처는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질타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에서 또 실종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 진짜 그걸 보고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죠.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 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죠. 이현정 의원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부산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 관련된 또 아버지 경찰이 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 사실 숱하게 지금 경찰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왔는데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잘하도록 해봐야죠. 이 발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써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다 알려요? 그러면 해결되나요?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해법은 그거잖아요. 국선 변호인 쓰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일 해결하고 이번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겨우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뭐 며칠 전에 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모셔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형사법을 해서 우리를 방어할 것인지 그걸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사실 이번 사건은 이 앞서서 이미 검경 수사권 이 조정하면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많이 줘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정권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이 뭔가 밉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권 자체를 분리하면서 경찰한테 권한을 많이 줘버렸잖아요.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분들의 우리가 올바름을 믿는다 쳐더라도 사람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뭐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나 그냥 한 이틀 동안 놀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하게 되면 검찰이 가만 안 있는데 서로 견제하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언론에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쫓아다녀야 되고 국선 변호인 써야 되고 근데 정치인들은 본인들 돈 있으니까 본인들 가족들 다 변호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본인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놔놓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차정 교수님, 지금 뭐 그 경찰이 CCTV를 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다 기록을 삭제해버려서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피해자들 가족들이 다 CCTV 기자들처럼 CCTV 따라다녀야 되고 블랙박스 따라다녀야 되고 체포 또 흥신소 가가지고 탐정 고용해서 실종자 찾아달라고 돈 주고 요구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검찰 수사권 전면 원상 복구시켜야.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국정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원내 의석을 가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시 재개정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뭐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이번 그러니까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러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범죄 희생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치는 그러니까 민심을 쫓아가야만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돌아가서 형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우려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장현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경찰의 수사 종결 독점이 39일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법을 재발의하고 뭐 통과된 법을 없애고 이건 쉽지 않더라도 뭔가 개정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걸 손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근데 근본 줄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곁가지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게 검찰에 대해선 일부 정치 검찰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검찰을 죽였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찰에 대해선 일부라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제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국민이 과연 안중에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저는 그 형사소송법 어떤 학자분께서 삼풍백화점에 비유하셨던 게 떠오르거든요. 곧 붕괴된다라고 하는데 한쪽 벽면이 무너진 거는 오늘 확인된 겁니다. 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도는데 정부 여당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했는지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구속된 경찰관이 의미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칸에다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찾지 말아라. 누군가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정보통신망 위반법으로 신고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신고가 됐으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정황상은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52일이 지난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됐었겠죠. 지금은 저는 가지 못했지만 가서 확인을 할 거지만 현재 아버지 얼굴이 보존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백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경찰 잡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너무 이번 사태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딱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서류 발견하신 게 아직 저는 못 봐서 네, 몰라요. 발견했다는 날이 언제인가요? 일단은 그거는 저가 보고 다시 그때 만나시면 그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장미란 씨가 수통신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한번 예, 어떤 그분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예 아버지를 못 찾을 뻔한 사건이 될 뻔했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찾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실종 신고가 잘 되고 원만하게 됐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신고했을 때는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가야 저희가 총 4차례 신고를 했어요. 뉴스에는 딱 2차례를 나왔는데 저희는 7월 2일 날 신고를 하고 그리고 7월 27일 날쯤에 한 번, 월요일쯤에 한 번을 하고 8월 중순쯤에 한 번을 하고 마지막으로 8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첫 신고했을 때 수사가 종결이 됐잖아요. 네. 몇 시간 만에. 네. 그때 뭐 받으신 연락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그때 전화 받지 않고 어머니가 받았고요. 어머니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본인을 찾지 마라. 내 연락처를
다른 뭐 공유를 하는 뭐 정보 통신망 위반으로 신고를 할 거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거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아까 면담은 어떤 분과? 사장님을 사장으로부터 혹시 사과도 받으셨나요? 네. 일단 뭐 사과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 어떻게 저도 대처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알게 되신 게 어쨌든 경찰 측에서 담당 경찰 네. 동일함님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한번. 아니,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만나서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아버지를 찾았다는 걸 일단 현재로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추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